그러면서 이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나타나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그거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쇼핑을 말이에요. 지금 이제 각 회사들마다 자사몰이라고 있습니다. 쿠팡 이용하시는 것보다 거기가 훨씬 쌉니다. 예, 자사몰이 뭐냐면, 예를 들면 쿠팡이 똑같아요. 쿠팡도 처음에는 수수료 그렇게 안 비쌌어요. 지금은 수수료 45%예요. 화장품 하나 파는데 45%를 쿠팡에 가져간다고. 10,000원이면 4,500원 쿠팡에 가져가. 이것도 이런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도 이제 그 대학원생들 제미니 뭐 AI 제미나이 뭐 그거를 경대 대학원생에 한해서 1년간 무료로 쓸 수 있는 공짜 티켓이 저한테 와 있습니다. 다운받으라고.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랑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공짜로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거기 이제 길이 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나스닥이라는 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시장에 안 받쳐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5,000%가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국부 때문에 이게 참 많이 놓쳤는데, 이런 거대한 자금을 기업에다가 자금을 공급시켜 줄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스닥이 우리의 1000배만큼 커요. 나스닥이. 근데 거기 상장을 했다 그렇게 하면은 돈 자체가, 제가 저번에 그 모멘트한테 그 말씀드렸죠. 발행 주수가 159억 주 뭐 이래. 우리 막 3천만 주 이익하고 앉았는데. 근데 그 뭐 200억 주 이래. 50억 주 이래. 근데 그 주가가 30만 원씩 가. 50만 원씩 가요. 한 주에. 이거 웃기는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이번에 도요타 홀딩스 거기 미팅을 하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냐. 테슬라의 누구죠? 머스크 지분이 13%밖에 안 된다는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 잘리겠죠? 맞잖아요. 난리 날 겁니다. 근데 13%밖에 안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테슬라의 머스크가. 그래, 너희들 다 내면에 안 할 거야. 그거 어디 차보고 나갈라 했어. 그냥 나가면 될 거야. 이렇게 할 때는 뭘 했어? 이사했어요? 아닙니다. 하면서 돈 막 몇십조를 준 거예요, 지금. 스톡옵션으로. 나갈까봐 쩔쩔면 이런 기업문 한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꿈도 못 꿀 얘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일본에도 그렇더라는 거죠. 제가 도요타 그 가문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브리핑을 이렇게 히로유키로부터 탁 듣는데 진짜 놀랐습니다. 지분이 하나도 없이 도요타에 회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천재입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빨리 이래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5천조 금방 갑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각자가 이제 40대가 보통 보면 이제, 도요타 가문에 많은 남자,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자의 어떤 역량을 키워가면서 대학 교수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냥 가정주부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중에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인자가 그러니까. 그런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문중회의를 여는 거죠. 우리로 치면. 해가지고 투표를 내가 선출을 한대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도요타 자동차가 최대 지분을 의결권을 양도한답니다. 위임을 해준대요. 주식 한 주도 없어도 의결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오너입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주식이 한 주도 없는데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야. 왜? 의결권을 내가 위임받았잖아,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사모님이 한 5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거야. 나 주인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당신 능력을 믿으니까 의결권 내가 당신한테 양도해 줄게. 언제까지? 공직당에 놔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요타 회장님이 도요타 히로유키가 원래 저아버지가 큰아빠고 작은아버지가 지금 회장님이래. 실력으로. 그래서 DNA를 가장 중요시 본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멋지다. 이런 어떤 풍토를 가져가는 건 우리 이거 배워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역대 그 회장님들이, 돌아가신 날, 온 집안이 다 모이는 그날은 반드시 모인대요. 그래서 그 회장이 되고, 회장이 된다는 얘기는 리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전 세대가 다 각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무하고나 시집 가겠나, 안 가겠나? 안 가는 거예요. 아무나 하고 장가 가겠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모든 그 각 세대별로 5세대, 6세대 내려가면서 멋지지 않나요, 이거? 이런 어떤 문화가 되어지면 그런 기업들은 오래 갑니다. 무조건. 몇백 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아, 우리도 정말 그래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이런 어떤 부분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쿠팡이, 그러니까 자사몰에 이제, 저한테는 이제 그런 게 오는데, 제가 이제, 이현 부장이 저한테 이제 그런 걸 간간히 보내줘요. 그때 뭐, 아이스크림? 하겐다즈. 하겐다즈 이런 데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자사몰에 임직원들한테 파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를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임직원인 것처럼 들어가서 40%, 50% 할인해서 삽니다. 시중가보다. 그런 쿠폰이 오면 제가 단톡방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리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 이런 것들도. 그래서 쿠팡이라 하는 것이 너무, 처음에는 10% 뭐 이랬거든요. 10%, 15%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이커머스들이 완전 횡포죠. 네이버, 그 다음에 또 뭐, 쿠팡, 이런 데서, 뭐, 11번가 이런 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테무까지.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마지막에 올려놓은 거 혹시 보셨을까 모르겠는데, 테무 제품에, 명품인 줄 알고, 명품보다 뭐 98%가 싸다 해가지고 샀더니 무려 10개 중에 9개가 짝퉁이랍니다. 서울시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가짜더라. 좋아할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야, 너 왜 가짜 가지고 98%싼 것처럼 이렇게 홍보해? 야, 몰랐더나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중국 사람들입니다. 알아야지, 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중국의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괜히 쓸데없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 명품이 갑자기 100만 원 이렇게 나왔다가 그 100만 원 주고 더 사면 절단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중국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일단 먹고 보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 악성 미분양 1년 새 2배가 급증을 했거든요. 드디어 이제 2억짜리 현수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한번 이래 나가실 일이 있거든. 현수막 보통 2억짜리가. 그냥 천지입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죠. 1억짜리, 이제 2억짜리. 조금 있으면 막판 되면은요, 3억짜리도 간간히 뛰기 전 그럼 끝납니다, 이제. 죽을 파인데, 지금.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빌 게이츠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은, 대구 지하철 공채가 언제부터 없어졌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하철 채권 발행 안 해도 그만큼 대구시에 세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인허가 세수 엄청납니다, 이거. 인허가 세수. 213군데가 시행이 허가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파트 등기비에 지방세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지하철 만드는 거에 대해서 13조 빚이, 카바가 되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발행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래서 지하철 공채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내가 아파트에 제대로 돈 주고 들어가면 내가 유치원 지주고, 내가 놀이터 지주고, 내가 학교 지주고, 내가 길 닦아주고, 그거 다 포함해가지고 아파트 분양가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많은 것들이 올라가는데, 결국 이게 반드시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반드시 내려옵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인구는 자꾸 주는데,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려요. 인구는 줄면 한 사람당 내야 될 세금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세금, 이거 반드시 유념하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죠. 요번 이 3주간 뉴스에 곳곳에 있었어요. 그 다음 또
빌라 값이 이제 갑자기 막 급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빌라 값이. 왜일까요? 이 종변경을 해가지고 안에 구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개조를 하는 거예요. 쪼가리로 이제 임대를 놓는 겁니다. 좋은 지역. 지금 성수동 이런 데 난리 아닐 겁니까? 그죠? 거기 뭐, K-팝과 관련해서 K-컬처 해가지고 성수역 있는 데 난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옛날 빌라들이 지금 천정부지야, 가격이. 이유는요. 그걸 이제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종병원을 해서. 그래서 지금 저한테도 한 건 와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지금 30억을 주시면, 1년 뒤에 15억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1년 뒤에 45억을 드리겠다. 그 제안서가 와 있다고, 저한테. 동대문구 앞에, 모 빌딩을, 지금 현재 상가야. 그거를 완전히 리포밍을 하는 겁니다. 리쇼어링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걸 오피스텔을 분양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학교가 무려 7개가 있어. 거기서 반경에. 그래서 그런 시장 분석을 하는 전문 팀들이 있습니다. 안 들어가도, 그래서 월세가 157만이랍니다, 그게.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탈바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올라가요? 그럼 내가 돈 어떻게 빼줄래? 이렇게 하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야, 50% 어떻게 빼주냐? 이렇게 하니까. 자, 이게 지금 현재 일반 상가에서 그렇게 인허가 낸데 전혀 문제가 없어. 이게 오피스텔로 바뀌어가지고 공실률이 없다 이거죠. 공실률이 없으면은 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그럼 뭐가 올라가요? 그 대출, 그걸 뭐라 그러죠? 뭐라 하노? LDT라 하나 뭐라 하노? 예? DS. 뭐 DSR인가? 하여튼 뭐 워낙 이런 걸 영치하는 게 많아요. 이게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추가 대출을 내가지고 내한테 상환하겠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자, 이래가지고 안정적으로 이게 1년쯤 지나고 나면은요, 요게 수익이 안정적인 거야.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 이것을 투자하겠다는 상품이죠. 그게 뭘까요? 그게 리츠입니다. 리츠에다 팔아버리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걸 리츠에다 매각합니다. 이런 솔루션이에요. 크게 보면. 기가 막혀. 여기서 요까지 가는데, 여기, 지금 10억 투자를 하면 2년 뒤에 요게 30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1년 뒤에 요 50%, 5억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15억을 또 주는 거죠. 원금 빼고 15억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럼 이거 따지면 어떻게 돼요? 연 100%잖아. 근데 이거를, 이 건물이 189억이더라고요. 그래, 리모델링 비용이 68억인가 뭐, 다 와 있어, 견적서가. 이거 다 투자하면 좋겠는데. 이거 다 주자니 맞지. 그 여기에 30억 끼워주겠대요.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들어가야지, 우약이. 이런 거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시장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5% 밖에 안 된답니다. 일본이 무려 15%, 외국은 이게 40%는. 네. 그래서 맨하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뜨는 이유가 이런 시장이 분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되는 것만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작년에, 저 이제 다 정리되고 치 아프지만, 그 말씀 드렸죠. 저 어디고, 저기. 범로타리 그 상가. 그냥, 임대 안 나가도 그냥 사놓으면 된다. 10억짜리 그거 3억인데 뭐 할 거 뭐 있어. 제가 그 말씀 드렸던 이유가 이런 거더라고요, 결국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못 주면 어떡할 건데요? 담보 다 해드릴게요, 하는 게. 할 말이 뭘 담보로? 이렇게 해준대. 이때 담보로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 당연히 뭐 건물 들고 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뭐 문제될 게 전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일단 알았습니다.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야, 한 50억 주면 안 될까?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기껏 30억이래요. 아무튼 뭐, 이런 것들도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는 과잉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이제 학교 때문이에요. 제가 보니까 학교도 사무실이 아니고, 거기 7개 학교가 돼요. 서울시립대부터 시작해서 서울대부터, 고대, 또 뭐, 36대 뭐, 또 뭐 하여튼 몇 개 대학이 있더라고요. 그치, 경희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운더리 안에,
그거 딱 한 거 뭐 동대문구 뭐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전문가들이 있대요. 그런 것만 딱 해서 수집원서 딱 해가지고 집어내가지고 딱 그래가지고 제가 조감다고 그 안에 설계도 제가 다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 이제 변경 전 변경 후 사진 보니까 내가 봐도 그거 들어가서 하고 싶겠더라. 예.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 뉴스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나왔어요. 송전만 후진국 하면서 한국이 무려 1800만 명이 쓸 전기를 버렸다. 여러분들 한 1년 전에 얘기 들었잖아요. 제주도, 전라도의 태양광으로 엄청나게 만들었는데 뭐가 없다? 송전망이 없다. 그러면 1800만 명이 쓸 전기를 계속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전부 한전의 적자로. 네.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근데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이 보수 이런 사람들이 공부 안 한다 하는 게 이런 것들은요 반 죽일 만한 요소거든요. 이거 책임자 물어가지고 구속시켜야 되는 거야 이거? 안 그런가요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어찌됐든 하청 노조까지 이제 원청 회사에다가 원래는 상관이 없는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정말 잘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포스텍에서 정년을 70세까지 대학교 70세인데 미국은 정년이 없습니다. 없고 본인의 그 국가에서 정년퇴직할 적에 그 연구개발을 지속하겠다라는 거기에 컨펌만 되면 매년 논문 한 편 이상이면요 정부에서 죽을 때까지 매년 20만 불씩 지급한대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80세 이런 사람들이 공저로 해가지고 노벨상 받는 거 보셨죠? 작년인가 왜 경제학 스승하고 제자가 받았잖아요. 그 공저로 받았잖아요. 그 스승은 85세야. 그런 분들이 왜 계속 그걸 할 수 있느냐? 정부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그 논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정을 해주고 돈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제도인데 제가 이런 것들도 들어보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 마침내 화성 탐사선 연습선 10호가 8호 구역에 다 터졌는데 결국 일론 머스크가 성공했잖아요. 10호가 결국 발사가 됐다가 위성 다 내려놓고 다시 무사 귀환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에는 왜 저런 놈을 안 주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대 중에 꼭 저런 놈이 나왔으면 그래서 제가 그 이철호 같은 놈 제가 좋아하는 이유 그런 놈이 나와야 된다니까. 여기 마크 베이스의 김성진 같은 이런 친구들 이런 놈이 나와야 돼. 이런 놈 많아야 돼. 한 놈이 그러니까 TSMC 그 회장님 그 한 사람이 대만 국민 전체의 반 이상을 먹어 살리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우리 옛날에 그 얘기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팔아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3분의 1 먹여 살리는데 그 얘기 했나요? 안 했나요? 했잖아요. 그만큼 기업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방산 수주장고 100조 그게 돈입니까 솔직히 자동차 몇십만 대를 파면 100조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외형도 키워가야 되는데 방산캐스도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번에 조선 쪽에 하여튼 제가 주춤주춤 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꽤 걸렸지만 결국에는 삼성중공업도 3만 원 넘게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왜 그러냐면 캐나다 잠수함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 그렇게 했죠. 그다음 미국 마스카 프로젝트에 이제 조인이 돼서 현대미포랑 현대중공업이 합병한다는 발표를 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꼭 죽을 일은 없다. 반도체가 좀 찌그러지면 자동차로 살았고요. 또 자동차 이렇게 하니까 또 방산으로 좀 보탰고요. 그 다음에 또 K컬처, 그 다음에 K컨텐츠 이렇게 가지고 하다가 지금은요, 트럼프 적하는 통해 지금 이제 조선으로 무려 350조 달러 정도의 시장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꼭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뉴스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은 결국 이때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원전을 거의 뭐 폐기하다시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가 원전에 각광을 받거든요. 우리는요, 엄청난 실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때의 SMR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중공업이죠. 두산중공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바뀌고 두산건설 팔고 두산그룹이 거의 해체되다시피 해서 다시 헤쳐모이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원전에 대한 탄압입니다. 근데 정말 웃기죠? 이번에 신정부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을 무슨 부 장관으로 임명했노? 통상자원부 장관이가 뭐고 산업부 장관이가 장관으로 임명한 거 아세요? 참 이게 아이러니인 거야. 어떤 정부는 죽이보고 어떤 놈은 에너빌리티 사장을 장관으로 불러보고 그렇게 하면서 또 지금 이 정부에서는 뭘 외치고 있나요? 원전을 또 외치고 있잖아요. 그죠? 세계적인 지금 분위기도 지금 그래 돌아가고 있고. 참 이런 부분들은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일희일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참 많은 부분에 안타깝게도 참 실기를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때 부모님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지 결혼을 많이 못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렸던 그런 그 결혼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출산율이 급증을 했대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뭐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인류 최대의 발사체 그 스타쉽 10차 시험 발사도 이거 성공을 했다라는 거를 제가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제가 미국 사람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의 큰 이정표를 짓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한번 성공을 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모든 백데이터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워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계열 분석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걸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LG 생활건강이 130만 원까지 주가가 갔었었는데요. 지금은 삼양식품 160만 원 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뭐요? 그 뭐 불닭 볶음면인가 뭔가 뭐 난리다 이래 그러죠. 3개월에 풀 돌아간대요. 근데 이번에 이제 노란 봉투법인가 뭐 이게 되면서 이제 좀 줄여가지고 저걸 다 없앴답니다. 그 뭐라 그러죠? 그거 특근 다 없앴대요. 현장직 여자분들도 평균 임금이 500만 원쯤 된대요. 원주로 이사 가셔야 될 판. 네, 공장에. 안 받아줘. 아무튼 간에 뭐 그런 얘기를 하여튼 뭐 듣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쏘가서 돈을 보냈어도 또 오류로 우리 돈 버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은행이 전액을 배상한다. 보이스피싱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래 예상 피해액이 무려 1조입니다. 피해자가 속아서 이체를 해도 은행이 전액 배상하는 것을 법제화합니다. 영국은 1억 6천만 원까지 배상. 근데 국내는 지금 고작 1,000만 원.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나마 됐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은행에서 이제 무차별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반발도 있다고 하지만, 왜냐하면 인출해서 은행이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제도들이 새로 생겨날 거예요. 왜? 자기네들 면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도 만약에 인출이 되고 이게 최종적으로 이게 보이스피싱이 됐다라고 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피할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사실은 있어야 될 제도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문정부에서 이제 한국 시장의 전기 버스 10대 중에 전기차 10대 중에 우리 국산은 한 대밖에 없고 전부 중국산이래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다 버스를 팔았다. 그럼 보조금을 안 줘. 근데 우리는 중국산이 수입이 됐어. 그럼 우리는 보조금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근본적인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 현대차가 1억이 비싸답니다. 예. 1억 원이나 비싸대요. 차이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같으면은, 그런데 차값 자체가 1억, 버스 한 대 1억이면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1대 1.5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동아주 3대를 사는데 우리나라 차를 사면 버스 2대밖에 못 사는 거야.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인데, 거기다 이제 보조금 동일하다고 봤을 때, 근데 보조금 누구는 주는데, 누구는 안 주니까, 당연히 누가 그 중국에 그걸 하겠냐고요.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동등해야만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LG생활건강에 130만 원까지 갔었었는데, LG생활건강에 뭐 화장품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코카콜라를 판다해요. 코카콜라를 판다는 뉴스까지. 그렇게 하는데도 주가는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 음료 판권, 그리고 혜택, 그걸 누가 다 인수했었냐, 과거에. 그 LG생활건강이 인수를 했었어요. 근데 어디서 죽어버린 줄 아세요? 한한령에서 갔습니다. 사드 사태에. 중국에서 완전히 그냥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그러면서 실적이만. LG생활건강 차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130만 원에서 계속 지금 몇 년째 계속 내리만. 그냥 쭉 월봉 보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지금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으로 하여튼 오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지난 3주간의 뉴스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아직까지, 이제 부동산, 전기차 캐즘은 어느 정도 막바지에 좀 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좀 안정적인 좀 반등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환율이 이제 어쩔란가, 그게 또 걱정은 좀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또 그저께 LFP 배터리를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해외 것보다 훨씬 더 싸고, 한 40% 정도 싼 기업을 또 소개를 받아가지고 한번, 만나볼 계획이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연말 정도 되면은 뭐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더 바닥까지 떨어질 만큼 거의 다 이제 떨어지죠. 우리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뭐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 3억 요 얘기는 빠뜨기예요. 근데 요 2억은 지금 여기 요 동부정에 지고 있는 태영 34평 42평이 2억 마이너스로. 예. 그렇게 하니까 2억 원 마이너스면은요 2018년도 아파트 금액 정도 됩니다. 한 3억 8천 정도. 그렇게 하니까 엄청 떨어진 거죠. 그렇게 하니까 뭐 분양가가 뭐 6억 4천 뭐 이렇게 했던 5억 8천 이랬던 것들이 지금 뭐 그만큼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근데도 회사 입장에서는 팔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들리는 그런 어떤 소문들을, 그리고 뭐 그런 소문이 이제 많다라는 얘기는 거의 사실에 가까운 것들도 많겠죠. 근데 시행사들이 부도 파산이 뭐 되고도 뭐 속출했고 해가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주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증시가 저력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래도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어떤 뭐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충격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간다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데 돈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돈이라 하는 건데 물풍선 효과가 있어요. 이쪽에서 눌리면 다른 쪽으로 튀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많이 갈 부분은 그래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가상자산이 아닐까, 다음이 주식이지 않을까. 이제는, 예전에는요, 이건 이제 연구를 앞으로 해봐야 돼요. 주식, 부동산, 은행 예적금, 이래 주부은이었거든요. 주부은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 다시 또 이렇게 여기 하나 더 생겨붙잖아. 예, 코인 가상자산, 이게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사이클로, 어떤 메커니즘을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이놈이 가는 길이 이제 길이야. 예.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돈은 지금 뭐 27강인가 뭐 28강인가 거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어느 정도까지 보느냐 하면은 약간, 전체 금융 어떤 이 흐름, 거기 한 25% 정도까지는 차지할 것이다. 네. 이제 이런 현상들 보죠. 사토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야, 그 사토시는 얼마야? 환전이 필요 없어. 이해되세요? 사토시로 사는데 뭐 환전이 왜 필요하냐고. 전 세계 공용화폐인데. 비트코인이 전 세계 공용화폐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리고 USDT가 태덕하는 게 전 세계 공용화폐 아닌가요, 이제? 맞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드름이, 이 나라 이드름 틀리고 저 나라 이드름 틀리나? 이해되시죠? 그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어떤 그 달러 패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요, 당연히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만, 그래서, 뉴스에 제가 올려드렸을 분들 안 보이더라고요. 코인을, 가상자산을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무려 13,000명? 예. 근데 그 20대가 그렇대요. 20대가. 10억 있어요? 예,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20대가 13,000명인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완전 새로운 발판 아닐까요? 걔가 뭐 서울대 나왔을까? 그죠? 걔가 하버드 나왔을까요? 아직도 초입 단계다. 아직도 먹을 것이 많다. 그런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어떤 부분들에 어떤 그런 제도가 그게 되고 한다라면, 그리고 또 아마 이쪽 부분은요, 앞으로 또 다양한 어떤 금융 제도와 시스템 이런 걸로 무궁무진하게 많은 제도들이 생길 것 같아요. 많은 또 방법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우리가 뭐 ETF가 보편화됐어요, 이제는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다 이제 가상자산까지 합쳐진다라면 더 어떤 많은 그런 부분으로 또 움직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격변의 어떤 시대에, 뭐, 국가에 국한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그런 우리 환경은 이미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나라도 잘 됐으면 좋겠고, 저도 하여튼 뭐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이제 이 대구가 부동산이 막 이렇게 위축이 되고, 또 특별한 어떤 이슈 산업거리, 먹거리가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그런 요소가 사실 없잖아 있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일본 아마 포항의 경기는 좀 더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이제 덤핑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철강이 우리나라보다 싸다. 네, 싸다 지금. 그렇게 하고 더군다나 건설 현장의 어떤 그런 산업 수요는 엄청나게 줄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규로 하겠다 하는 신청 건수도 급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준공도 급감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시멘트 할 것 없이 레미콘 뭐 이런 어떤 부분들. 근데 이런 건설 산업 분야가 전체의 우리나라 GDP 15%를 차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경기들이 많이 지금 퇴보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작년인가요? 저작년만 해도 막 떠들어졌겠던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자가 왔다 가고 뭐 가던 다 어디가 분노. 그죠? 한복판에 신도시 그런 것도 다 뭐대가 분노. 그죠? 소식이 없다. 더블치기면 엄청 더블쳤는데, 그래가지고 건설의 어떤 그런 섹터가 새로운 해외의 어떤 건설의 그런 섹터로 한번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면 정말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가 발목을 잡았을까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미국 조선 산업이 내려앉는 핵심은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타산을 못 맞춰나가는 거야. 더군다나 중국이 저가로 엄청나게 만들어졌겠죠. 일본에서 인건비를 못 맞춰내니까 어디로 왔나요? 한국으로 왔잖아요. 한국에서 어디로 갔나요? 중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미국이 버틸 수 있다고요? 시급이 23,000원인데 예? 뭘로 버티노? 우리보다도 더 2배가 높은데.
그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블럭 같은 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군산이 조금 더 오르는 그런 이유. 그다음에 또 현대미포랑 합병하는 그런 이유에 그런 어떤 계산이 있지 않은가. 미국 가게는 동해안 쪽에서 가기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홋카이도 그쪽 해협을 해서 알래스카로 해서 내려가면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블럭을 여기서 제작한다. 예. 그래서 배에 싣고 가져가서 조립만 한다. 우리나라처럼 여기서 다 만들어가지고 뭐 벽체나 뭐 무슨 말인지 되시죠? 왜? 미국은 인건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현장 그러니까 용접공 자체도 가격이 비교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여기서 제조를 해서 이동시키는 게 훨씬 싸겠지. 이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굳이 거기서 말을 만들어 용접하고 거기다가 뭐 산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너무너무 까탈스러운데 그런 거 말고 관리직만 가는 거야 그냥 오는 것에 해서 관리 감독. 그리고 또 지금 또 더욱 또 뭐가 활성화될 것 같아요 앞으로 로봇. 예,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줄일 것이고 로봇이 이제 뭐라 그러죠 용접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을 활용하면 되고 도장 같은 경우에도 그다음 검수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로봇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많은 이렇게 퍼포먼스를 국내로 많이 발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런 생각들을 지금 한 3주간의 그 뉴스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질문 뭐